네, 챕터 5의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중첩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선뜻 좀 겁부터 나신다는 분들도 제가 뵌 적이 있는데요. 그냥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if else 중첩 얘기할 때도요. 그 다음에 뭐 else 이렇게 해놓고 뭐 이제 중괄호 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if문 안에 다시 if else가 올 수도 있고 while문이 올 수도 있는 거고 for문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if else문 안에 while문이 들어갔다고 해서 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굳이 중첩이라는 표현 안 써도요. while문 안에 우리는 if else문 넣어본 적 있죠. if문 넣어서 우리가 구성해 본 적 있죠. 브레이크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한 루프도 구성을 해봤었고요. 이렇게 어떠한 그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혀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별도로 반복문의 중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 있는 사례를 별도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일단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복문이 중첩된다라는 것은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는 경우 보통 표현하고자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은 2차원의 형태를 띱니다. 그걸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게 문제지. 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첩의 종류 뭐 이렇게 해서 뭐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경우, while문 안에 뭐 포문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문에 익숙하시면 뭐 포문 안에 포문이 있다라고 하면 이 포문에 의해서 반복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포문 실행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지 코드상에 나열되어 있는 거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while문 안에 while문이 있으면 이 while문 안에 반복을 진행할 때마다 이 while문을 반복을 하겠죠. 예,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더 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바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포문의 중첩 하나만 사실 봐도 충분한데요. 여기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구구단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 출력하고자 원하는 구구단을 한번 써보면은요. 2단, 이렇게 뭐 2는 2, 2는 4 이렇게 해서 298까지 쓰여지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구단 전체를 출력을 하려면 이런 것이 총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은 2, 3, 4, 5, 6, 7, 8, 9에서 그렇죠. 8개가 필요하죠. 자, 이쪽으로 또 몇 개가 필요합니까? 9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성향을 보면은 가로, 세로가 존재하는 2차원의 형태를 띠죠. 보통 이제 이렇게 2차원의 형태, 내가 뭔가를 갖다가 표현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근데 그 데이터를 나열해 봤더니 2차원적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반복문의 중첩으로 해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반복문에 중첩 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뭐 데이터적으로 뭐 2차원인 경우에 뭐 반복문에 중첩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와 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데이터의 성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막 말하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도 그냥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폼은 중첩시키는 것도 그냥 이 경우에는 폼은 중첩시켜야겠다. 그냥 감이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런 특성만 가지고 몇 번 연습해 보면 쉽게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일단은 처음은 이러한 성향이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여기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흐름을 한번 보면요. i가 2일 때 j가 1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을 때니까 9. 그러니까 i가 2일 때 얘 9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i가 3일 때 얘 또 9번 실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몇 번이 실행이 되냐면 얘가 2부터 시작해서 10까지 8번, 얘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9번, 8, 9, 72회에 이 문장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를 반영을 하는 겁니까? 즉, 세로, 뭐 1, 2, 3, 4, 이 증가를 의미하는 거죠. 9까지 증가하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대신 코드를 분석을 해드려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부터 10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한 거죠. 즉 2부터 시작해서 9까지 2단, 3단, 4, 5 이렇게 해서 9까지를 표현한 것이 이 바깥쪽 포문입니다. 자, 따라서 2단, 3단 이렇게 해서 출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도 한번 중첩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더 설명드릴 내용이 사실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구구단, 그러니까 포문의 중첩을 while문으로 바꿔놓은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거꾸로 이거를 구현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포문의 중첩을 갖다가 그냥 이거 보시지 마시고 while문의 중첩 형태로 바꿔보세요. 바꿔서 비교해 보시면은 아, 내가 제대로 바꿨구나. 이렇게 바꿔보는 과정 속에서 매우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while로 바꿔보셨으면 이 안에 있는 포문만 while로도 바꿔보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중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반복문도 익숙해지고 중첩문을 구성하는 거에도 익숙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거 코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레이블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브레이크문을 접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문을 감싸고 있는 반복문 하나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while, 그 다음에 뭐 1이라고 쓰면 안 되죠. true. 저도 사실은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가끔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if, 뭐가 조건이 true라면 브레이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중괄호를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문을 만났다고 해서 if문을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다. 브레이크문을 가장 가까이서 감싸고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혹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중괄호를 빠져나간다. 그러면 if문을 빠져나갑니까? 그건 아니죠. if문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if문과 함께 묶여져 있는 브레이크문이기 때문에 if문을 빠져나간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if문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브레이크문을 가장 근처에서 감싸고 있는 반복문 하나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됐을 때 반복문 두 개를 다 빠져나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고 저는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냥 이게 없었고 브레이크문만 있다. 그럼 얘는 어디를 빠져나가게 되냐면 이 브레이크문을 가장 근처에서 감싸고 있는 이 포문을 빠져나갑니다. 즉 바깥쪽 포문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문을 빠져나가서 다시 이 바깥쪽 포문을 실행하러 넘어갑니다. 예,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바깥쪽 포문, 안쪽 포문을 함께 그냥 다 벗어나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화면을 지우자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레이블을 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레이블의 특성은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우터루프라는 레이블이 하나 지금 마킹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제가 여기다 썼는데 여러분은 요 앞에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나 사실 제가 뭐 위치는 사실 동일한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냥 두 줄에 나눠서 쓰느냐 한 줄에 나눠서 쓰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 요걸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포문을. 그래서 브레이크 아우터 루프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브레이크 레이블이라고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걸 브레이크 걸 거냐.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갈 거를 갖다 여기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내가 아우터 루프라고 선언해 놓은 표시해 놓은 반복문을 빠져나가라.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 포문이라고요. 따라서 바깥쪽에 있는 이 포문을 갖다가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빠져나갈 경우에 뭐 어떤 빠져나가고자 원하는 위치를 갖다 지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브레이크 레이블을 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브레이크 레이블의 빈번한 사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제가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보편적으로 이 브레이크 레이블을 걸면은 우리가 코드를 갖다가 분석을 할 때 어떤 흐름적인 형태,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라 레이블에 의해서 실행의 흐름이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 C 언어에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C 언어에 보면 고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라고 위치를 지정해서 글로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사실 브레이크 레이블은 성격이 고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고투라는. 자, 근데 C 언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투 쓰지 마라. 이걸로만 해결되는 문제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로밖에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하나도 없으니까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물론 간혹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건 이제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쓰고, 뭐 안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 성향의 어떤 문장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좀 비슷하겠다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좀 우리가 유연한 생각을 갖자라는 거죠. 뭐 절대 쓰지 마라. 꼭 그렇게만 우리가 팍 박아놓지 말고요. 알아두고 필요하다. 정말 요거 써가지고 내가 코드 10줄 쓸 거 2줄로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조금만 쓰자라는 겁니다.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조금 아주 유용하게 쓰면은 또 유용하게 반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레이블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뭐 어떻게 해서 뭐 챕터 5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냥 강의만 듣고 계속 따라가시면은 분명히 고생하실 수 있어요. 강의의 내용, 뭐 책에 있는 예제들 다 실행해 보시고 문제도 좀 풀어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뭐 이제 앞으로 자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만큼 익숙해져 오시면서 나가야지만 뒤에 있는 내용들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5의 강의를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